안녕하세요, 귀뚜라미입니다. 원래는 스트롱홀드 활용법 영상을 하나로 올려볼까 했는데 영상 분량이 많아지는 관계로 영상을 2개에서 3개 정도로 나눠서 주마다 하나씩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면 로스팅의 시작은 어쨌든 설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설치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트롱홀드는 제가 처음 구매한 로스터예요. 그래서 스트롱홀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카와도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로스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카와는 50g의 샘플 로스터이죠. 그리고 스트롱홀드는 상대적으로 이카와보다는 용량이 더 큽니다. 저는 이카와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2에서 3kg 연속 배치로 로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좋은 커피를 사용하고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로스팅을 진행을 하면 굉장히 커피가 일관되게 로스팅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1차 크랙 터지는 시간도 1에서 2초, 정말 진짜 많아봤자 2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커핑을 해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되게 일관되게 로스팅이 된다고 느껴져요. 이카와는 패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카와에 전송을 시켜서 로스팅하는 방식이고요. 또 온라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또 프로파일을 다른 사람이 올린 거라던가 제가 올린 거를 다운받아서 로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롱홀드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매뉴얼 모드를 통해서 자기가 잘 됐다고 느껴지는 로스팅 프로파일을 재현 기능을 통해서 로스팅을 한다거나 스퀘어를 활용해서 자기가 올린 프로파일이라던가 다른 유저들이 올린 프로파일을 스트롱홀드에 전송시켜서 로스팅하는 방식이죠. 이런 점들이 되게 비슷한데 용량만 비교를 해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변수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하더라도 1인분 하는 거랑 10인분 하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이런 도구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스트롱홀드가 어떻게 보면 이카와보다는 훨씬 더 변수들이 더 많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 설치 환경부터 잘 해주셔야 로스팅 재현 기능이라던가 스퀘어를 활용을 하더라도 잘 스트롱홀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인 설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트롱홀드 로스터를 설치하기 전에 고려했던 사항들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스트롱홀드 로스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가 큰 네모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 공간이라고 하면 스트롱홀드를 가운데 정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어컨이고요. 이거는 열풍기인데 가운데 설치한 이유는
에어컨과 열풍기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컨트롤하기 쉬운 위치에 스트롱홀드를 설치를 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지역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 배기로 로스터를 설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 연통이 좀 많이 길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에 스트롱홀드에서 제공해주는 연통을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4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4m 정도를 뺐고 설치해 주시는 기사님께서 이렇게 연통 나오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꺾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바람이 덜 부는 시간대에 로스팅을 진행했고 같은 시간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롱홀드에서 계약과 동시에 뭐 설치 권장 사항 같은 거를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 가장 강조를 했던 단독 컨센트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뭐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따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권장 사항에 맞춰서 잘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저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무래도 연통 길이를 많이 사용을 해서 체프나 뭐 이런 기타 이물질 같은 게 되게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주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50에서 한 100배치 정도 사이에 스트롱홀드와 연통이 연결되는 이 관절 부위 쪽, 꺾여지는 관절 부위 쪽에 체프나 이물질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고요. 이 앞에 나오는 부분에 체프가 맺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기 안 좋아서, 미관상 안 좋아서 잘 털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200배치 정도? 200배치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전부 다 뜯어서 고무망치로 두들겨서 청소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쪽이 아무래도 수평이고 길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체프나 이물질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쪽을 잘 청소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쪽에서는 거의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연통을 그래도 조금 그나마 좀 넉넉히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 배기 기준으로요. 이쪽 부분을 좀 많이 청소를 해주시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통이 짧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연 기능이라던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넉넉히 빼주시고 연통 청소 주기를 각자 환경에 맞춰서 연통을 자주 청소를 해주시면 재연이라던가 로스팅의 뭐 배기 문제 이런 거에 좀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자주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 내용은 AVR입니다. AVR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에서는 어쨌든 전기를 제일 많이 쓰죠. 에스프레소 머신, 뭐 그라인더, 제빙기, 쇼케이스, 냉장고 등등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스트롱홀드도 전기를 사용해서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 거는 로스팅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롱홀드를 구매 후 설치 전에 이것도 AVR도 추가로 구매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AVR이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AVR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롱홀드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기타 뭐 이런 기계 같은 걸 사더라도 설명서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그런 거를 잘 해줘야 기계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권장 사항을 잘 맞춰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이어지는 사항인데 설치 공간을 조금 넉넉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딱 그 로스터에 맞춰서 딱 공간을 짜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온도 컨트롤이 잘못된다고 하면 여기가 온도가 주변 환경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좀 설치 공간은 넉넉히 잡고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이렇게 온도 조절이 뭐 좀 용이한 위치에 설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이나 열풍기 같은 온도 조절이 좀 컨트롤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를 또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설치 공간을 좀 넉넉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통, 아무래도 이게 배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사진으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연통은 각자 환경에 맞춰서 조금 연통 길이도 조금은 넉넉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자 환경에 맞춰서 연통 청소 주기를 정해서 자주 청소를 해주시면 로스팅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VR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로스팅이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AVR도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기계를 사용하면서 크게 이렇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로스팅하는데도 안정적으로 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설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트롱홀드 로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문 용어 같은 거는 하나도 안 쓸 거고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시게끔 이런 조언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나 뭐 아무 말씀도 좋으니까 스트롱홀드 카페나 밴드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귀뚜라미였습니다.